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재랩 제30강 존 모델과 분출 열기류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계급으로부터 분출하는 열기류의 온도 분포와 유량 해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29강에서 공부했던 내용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9강에서는 구획화재 온도의 간이 예측 방법, 그리고 플래시오버 발생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러분 기억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메카프리의 실외열 전달률, 그리고 실외열 전달률을 이용한 구획화재 온도 예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메카프리 실외열 전달률을 이용한 구획화재 온도 예측 방법으로서 연료지병 화재와 환기지병 화재를 각각 계산하는 방법, 여러분 레포트 낸 거 보니까 잘해준 학생들이 많아서 굉장히 기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단실을 하나 우리가 환기지병 화재로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복수실. 자, 예를 들어서 메인실이 있고 복도가 있다고 한다면 복도 온도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또 정상구획 화재 온도를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이런 메카프리 방법에 의한 존 모델을 이용한 구획실 온도 예측하는 인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전체 면적부터 시간까지, 복수실의 경우도 그거에 이어서 또 8가지의 인자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계구인자, 열관성, 온도인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CFD 한 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결과를 한번 분석했다는 것이 중간까지였고, 이번에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플래시오버를 통해서 분출되는 그 내용으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은 플래시오버 예측할 시간, 바브라카스라든지 토마스라든지 또 메카프리라든지 또 우리 연구실에서 했던 이병헌 박사의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플래시오버 발생 조건, 또 이번에는 존 모델과 분출 열기류. 자, 플래시오버 이후에 발생하는 분출 열기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강의 목적으로서는 첫 번째 분출 열기류 기류축 트라젝토리라고 하는 거, 기류축과 그에 대한 온도 분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분출 열기류의 축상 온도, X축과 Z축에서 어떻게 이것을 온도 예측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분출 열기류의 성상을 미치는 발코니의 효과가 어떠한지. 발코니의 효과라는 것은 건축 구조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상층부의 연소 확대.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발코니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 앞으로 연소 확대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분출 열기류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차원 온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무차원 온도 개념이 무엇인지, 또 모형 화재로 해서 과연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자, 이런 내용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출화염 중에서 미연가스의 연소 발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마지막으로 분류 풀륨. 자, 건물 내에서 구획화재 내에서 발생하는 1차적인 풀륨도 우리가 있었지만, 계급을 통하여 등장하는 분출 화염으로부터 또다시 상층으로 상승하는 분류 풀륨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6가지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7년 6월 14일 영국 그랜필 타워 화재의 사례입니다. 엄청나게 이 한 건물이 전체에 화염이 휩싸이면서 실제적으로 사망자가 거의 80명이 이르는 이런 어떤 대규모 참사였었죠. 이 대규모 참사도 어찌 보면 처음에는 시작한 것은 다음과 같은 분출화염이었습니다. 이런 분출화염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상층부로 착화시킨 것과 더불어서 또 하층부로도 착화시켰던 이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내용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자, 화재 발생 전과 화재 진압 이후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간별로 나타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또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분출하면 처음에 시사됐지만 밑으로도 다시 확대됐고 또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바람에 의해서 한 바퀴 전체 건물을 돌아가면서 연소시켰던, 그러면서 마지막 화재 진압 후에는 초기에 수리했던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폐허가 돼버린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난 행동도 중요하고 다 모든 건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분출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분출함은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2020년도 5년 전이죠.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울산 아르노브 아파트 화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상층부로 확대가 되는 연소에 의해서, 물론 이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엄청난 화염이 온 아파트를 전부 휩싸였던 문제가 있었고, 때도 마찬가지로 하층부로도 연소가 확대됐고, 더 나아가서 200m 떨어져 있는 건물에도 비산 화염에 의해서 착화시켰던 그런 아주 화재의 이 분출 화염으로 인해서 착화된 것이 또 화염에 의해서, 비산 화염에 의해서 200m 이격된 것까지 착화시켰던 그런 아주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25년도 4월 21일이죠. 자, 화염 분사기 같은 것을 가지고 방관했던 그런 사례지만 우린 그 내용보다도 저런 분출화에 한번 착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출화염이 상층부로 상승하고 있고, 자, 발코니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또 상층부로 올라가던 것들이 바람에 의해서 우측으로 방향을 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다시 오른쪽을 보게 되면 상층부가 발코니 부분이 그을른 것을 보게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에 발코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한 이 자리에 외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할 창의 종횡비라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분출함의 이 내용이 대략 X축과 Y축, X축과 Z축 종횡비가 거의 1이 되면서, 자, 그럼 반으로 나누게 되면 n = 2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엔 분출하면 어떻게 될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플래시오버 발생 순서를 보게 되면, 자, 화재 풀륨을 통해서, 자, 이거는 구획 내에서의 풀륨입니다. 풀륨을 통해서 상승하게 되고, 자, 이것이 혼합가스가 돼서 고온의 연기층을 형성해서 약 500 내지 600 정도 되게 되면 전체 가연물로 확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동시 착화에 의해서 폭발하듯이 화염이 분출되는 과정이었죠. 자, 이 과정을 다시 또 분출된 이후부터 보게 되면, 자, 구획 온도가 상승해서 창이 파손되면서 열기류가 분출되면서 요 환기지병 화재 시의 불효과의 관계. 자, 그래서 상층부 창이 파손되거나 외장재가 착화되거나 또 인접한 건축물로 확대되는 요 문제가 바로 열기류 분출. 결정적인 게 바로 열기류 분출이죠. 상승하는 부력. 자, 우리는 또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상층부를 연소시키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하층부로 다시 또 화염이 밑으로 떨어져서 밑에 하층부도 연소시키고, 또 바람에 의해서 전후좌우로 빠지면서 전체 건물로 확대됐던 사례, 또 인접 건물로 확대되면서 아니면 200m까지 떨어진 상태까지 확대됐던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생생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층부의 연소 확대 위험성과 그 방지 대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출화염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출 열기류의 기류축과 온도 분포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연구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우리 연구실도 물론 해왔지만 1950년대부터 일본 건축연구소의 요코이 박사가 기류축 트라젝토리라는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류축의 원점은 창의 상단부가 되겠고, 그렇지만 열기의 양상은 종장창인지 왼쪽 편이 종장창입니다. 종장창 같은 경우에는 벽면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로 위로 올라가지만 옆으로 긴 창, 횡장창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벽면으로 바로 붙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연소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 창의 형태, 정사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 세로 부분이 긴 것을 종장창, 자, 가로 부분이 긴 것을 횡장창이라고 하게 되면, 자, 종장창일 경우에는 이격되고, 횡장창일 경우에는 외벽으로 접근해 들어오고, 자, 이런 과정. 자, 이것을 트라젝토리, 기류축의 트라젝토리라고 합니다. 이 트라젝토리는 각 선에서 가장 높은 최고치를 엮어서 연결시켜서 만든 선입니다. 그래서 기류축 혹은 트라젝토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창의 형태에 착목하고 또 트라젝토리 선이라고 하는 기류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 트라젝토리의 선을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엄밀한 식이죠. 엄밀식과 간이식, 근사식이 있는데 우선 엄밀한 식으로 보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이 Z축, 높이축이요, 높이축. Z축과 X축.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 창의 높이, 그 중에서도 중성대에 이르는 높이와의 세 가지의 상사의 관계로 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유공간적으로 분출하는 열기류는 창의 높이에 대해서 상사법칙, 기하학적인 상사법칙이 따른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H2' Z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해서, 자, H2분의 X0는 것은 가상 선원까지의 거리. 자, 이것은 대략 0.058로 일정하고, 또 H 전체의 창분의 중성대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약 0.64로 상사법칙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고려해서 근사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H2' 분의 X0는 0.558. 자, 이 내용을 넣어주고 H분의 H2'은 0.64를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래서 너무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H분의 Z로 정리하게 되면 4.9의 H의 X의 3승, 또는 X축으로 정리하게 되면 0.6의 H의 Z분의 3분의 1승으로 간이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식과 근사식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축과의 주변 부분까지 더하게 되면 대략 H분의 X는 0.6분의 H의 Z의 3분의 1승에 기류축 주변 부분 0.2의 H의 Z 부분까지를 더해서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류축을 우선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류축에 대한 온도 분포가 필요하겠죠. 자, 기류축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밀식과 근사식이 있다. 주로 엄밀식은 요코이 박사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1954년대니까 엄청나게 우리보다 빠르죠. 자, 우리는 아직 이런 연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까지 이 시방사에 등장할 정도까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좋은 사례들,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특히 스웨덴 이런 쪽에 많은 좋은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연구자의 길을 가게 되면 이런 쪽에 좋은 식들을 제안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시 열기의 트라젝토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나타내 보게 되면, D라고 써 있는 맨 위쪽의 D가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보다 자유공간 쪽으로 밑에 쪽으로 길게 되면 종장창, 옆으로 길게 되면 횡장창. 자, 그래서 횡장창이 될수록
벽으로 따라붙게 되고 종장창이 될수록 벽으로부터 이격된다. 자, 이 내용은 수직거리 Z과 수평거리 X를 H2'의 단위 길이로서 무차원화해서 좌표상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트라젝토리. 자, 이 내용은 다시 또 창의 높이를 H, 폭을 B라고 했을 때 높이를 2로 나누고 또 B와의 관계로 해서 자, 화염이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주로 이제 반 정도의 요 두 개의 내용으로 하게 되면 횡장창은 열기류가 외벽으로 접근하고 종장창은 연기류가 벽으로부터 이격된다는 것을 요 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출 열기류는 상층부의 연소 확대를 일으키거나 또 이 연소 확대된 것에 의해서 하층부로도 연결되고 또 상층부의 이 유리 문제를 깨고 안쪽으로 침투하게 되면 또 상층부의 전체적인 연소 확대가 되겠죠. 또 바람과 연결돼서 전체적으로 확대됐던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외단열 공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트라젝토리의 선을 구하는 방법, 또 선과 온도를 같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온도 분포도 마찬가지로 X축, 자, 이런 창을 중심으로 해서 X축, 그 다음에 Y축은 옆면, Z축은 항상 위쪽이죠. 위쪽. 자, 이것을 아까 했던 반경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반경은 자, 창문 면으로부터 전방, 또 평행, 또 위쪽의 등가 반경이라는 것은 자, 다음과 같이 파이 r 제곱과 2분의 BH, 그러니까 원과 사각형의 면적을 원으로 환산한 거죠. 자, 화염이 주로 원 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자, 원으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등가 반경 R0는 루트 2파이분의 BH가 됨으로써 전부 무차원 거리 로 해서 나타나게 되면 온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종장창의 경우에는 자, 이 내용이 X축은 자, X축이 또 Y축은 이쪽이다 보니까 옆면에서 봤을 때 종장창 같은 경우는 벽으로부터 상당히 이격되고 반면에 상층부로 뻗어나가는 것도 점점 위로 갈수록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온도와의 관계도 알 수 있다. 정중앙이 제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면에 X축 같은 경우에는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더욱더 높아진다. 자, 다음은 횡장창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X축 같은 경우에는 벽면으로 따라붙게 되고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종장창에 비해 상당히 넓게 분포하고 있죠. 자, 따라서 무차원의 온도 분포는 구획 사이즈나 온도에 따르지 않고 개구의 형상, 특히 높이와 폭과의 관계로서 결정된다. 자, 이건 결국은 형상이 서로 일정한 법칙에 따른다. 자, 상사 법칙에 따른다는 얘기죠. 자, 개구의 형상만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다시 모형 실험으로도 평가가 가능하고 매우 실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의 실험을 직접 실험하도록 우리나라는 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제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시험하는 기관으로 입장에서 상당히 좋겠지만 이걸 매번 실험을 해야 되는 엄청난 비용을 줘가며 해야 되는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상사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개 중에서 한 번 정도는 실제 실험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모든 실험들을 전부 상사법칙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실물 실험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형 실험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모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부터 알려지고 있죠. 자, 예제입니다. 첫 번째, 분출열기의 트라젝토리의 엄밀식과 근사식의 차이를
창문면에서 거리가 x와 h인 경우에 비교해서 한번 계산하라. 자, 그럼 엄밀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마찬가지였죠. 그 중에서 베타 또 z2분 x0.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엄밀식 같은 경우에는 대략 4.83, 근사식 같은 경우 h분의 x를 1을 넣게 되면 4.9다 보니까 두 식의 차이는 약 1.5%에 불과하다. 어찌 보면 근사식으로도 기본적으로 간이식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축상 온도. 자, 창문으로부터 분출 열기류의 온도로 가장 대표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은 기류 축상의 온도가 되겠죠? 자, 이 기류 축상의 온도라는 것은 구획 화재의 온도와 또 축상 온도의 관계를 알게 되면 다음 그림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아까 공부했던 그 그림을 통하여 임의의 위치에서 온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풀림식이 있었죠. 자, 풀림식을 좀 정리를 해서 Z를 빼내고 또 축상 온도로 다시 정리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등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식이 등장하죠. 또 Z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설명들은 전부 다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다시 욕구의 표현대로 다시 고려해서 델타 T0를 별도로 축상 온도 T0를 빼내게 되면 자, 특히 여기서 화원 반경 R제를 이용해서 높이와 무차원 거리와 무차원 온도로 서로 두 가지를 서로 무차원화 시켜서 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타는 다음과 같이 무차원 온도 또 여기에서 Q를 열기류에 의해서 객으로부터 분출되는 연량을 할 경우에는 CM 델타 T니까 객의 분출 열기로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무차원 온도와 무차원 거리가 등장하게 되고 무차원 온도와 거리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온도 분포, 거리 요 내용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미 연구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유공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이 넓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벽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코니에 따라. 자, X축은 무차원 온도, Y축은 무차원 거리가 되겠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자, 일정 X축이 세타가 일정 거리가 가게 되면 일정 온도가 되게 되면 세타는 R0분의 Z의 0승에 일정하다 이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세타는 R제분의 Z의 마이너스 3분의 5승에 비례한다. 반면에 자유공간은 상당히 이 폭이 변수의 폭이 크다 보니까 특히 횡장의 계구일수록 세타가 매우 작아진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반면에 벽이 있는 경우 일반적인 우리나라 아파트에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벽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거에 관계없이 아주 일정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이 식은 세타는 F의 R0와 Z과의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상층부 연소 확대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식의 근거가 된다.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세타는 파이의 F의 R0분의 Z. 자, 이 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축상 온도가 만약 주어졌을 때는 열기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세타를 알고 있다 보니까 자, 빨간 선입니다. 세타를 알고 다시 또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온도와 높이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세타는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되고 다시 또 그것을 이용하여 R0분의 Z과의 거리를 도표화하게 되면 그 관계로서 온도를 예측할 수가 있다.
거리를 예측할 수가 있고, 거꾸로 두 번째로 어떤 일정한 높이에서 축상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거꾸로 이 위에 있는 R0분의 Z과의 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다음과 같이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축상 온도가 주어졌을 때, 온도가 주어졌을 때 거리가 주어졌을 때의 온도. 자, 요 관계, 요 함수식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례를 보겠습니다. 폭과 높이가 있고 상승 온도가 델타 T가 900켈빈이라고 했을 때 외기 온도 T 무한대 주어졌죠. 자, 첫 번째 문제는 기류축의 온도 상승이 400켈빈이 되는 높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X축이 이미 정해졌고 높이를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등가 반경 R0부터 우선 구하게 되고 R0를 구하고, 자, MD는 0.5 BH의 2분의 3승. 자, 이거는 0.5 A√H로부터 식을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른쪽에 전부 설명해놨으니까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요 내용을 이용하여 Q를 구하고, 자,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0.35가 등장하니까, 세타가 0.35가 등장하니까, 자, 0.35가 되는 점을 찾아서 그것을 선으로 연결시키고 다시 횡방향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R0분의 Z은 2.0이 등장하고, R0는 좀 전에 등가 반경은 1.13이었기 때문에 Z은 2.3m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무차원 온도와 무차원 거리 간의 관계가 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니 그 관계식을 이용하여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주어졌을 때는 거리가 주어졌을 때는 온도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것과에서 차이가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론적인 것들과 실험적인 것들이 경우에 따라 잘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험이 3번을 하게 되면 실험이 3번이 전부 다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데이터들을 취합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강력한 파워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이론적인 근거, 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측한 것들을 통하여 실물 실험을 통해서 그 관계식도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온도를 알게 되면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거리 6m에서 기류축상의 온도는 얼마인가. 자, 무차원 높이로 바꾸어서 다음과 같이 해주게 되면, 자, 5.3이 등장해서 다시 또 내려오게 되면 0.19가 등장하죠. 0.19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 풀어나갈 수가 있고, 여기에 초기의 로우를 일반 외기의 온도 로우로 해놓고, 자, 그것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변함이 없는 상태로까지 끌고 가게 되면 그러면 대략 173켈빈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건 일종의 차분 형태의 하나의 식이긴 하지만 기류의 이 밀도가, 온도가 당연히 높다 보니까 미리 밀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그거보단 떨어지다 보니 그 내용들을 전부 몇 번 반복 계산함으로써 일정한 값이 나왔을 때를 우리는 기본적인 해로 한다. 자, 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분출 열기류의 성상에 미치는 발코니의 효과. 자, 기본적으로 높이와 온도와 높이와의 관계를 알다 보니까 그러면 발코니를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발코니 높이, 발코니가 하나는 종장창일 경우, 하나는 횡장창일 경우, 발코니의 길이와 관계를 통해서 해본 결과, 자, 종장창일 경우에는
초기에는 발코니가 당연히 높아지니까 커지니까 점점 이것이 멀어지겠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모아지더라. 이런 형상입니다. 반면에 횡장창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거리가 당연히 이 발코니가 커짐에 따라 당연히 화염이 높이는 달라지겠지만 위에 가서도 큰 차이는 없더라. 자, 이런 어떤 두 종장창과 횡장창 사이에서 오는 특이한 특징들이 눈에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 발코니에서는 어떠할지,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서 특히 바람과의 관계는 어떠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연구 테마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좀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온도와의 관계죠. 자, 분출 길이 온도와 이 델타 T와 또 거리와의 관계로 보게 되면 정장창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식으로 정확히 떨어지게 되고, 자, 발코니 유무와 관계없이 열기 성성이 매우 유사하나 횡장창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동일한 거리에서 온도 차이가 매우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장창은 어찌 보면 상당히 이 많은 연구를 통하여 정립이 됐지만 횡장창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장창인 경우에서는 발코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과의 관련성도 마찬가지 종장창인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 모든 연구가 이런 식에 따른다는 것이 알려졌지만 횡장창인 경우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종횡비가 n이 2라고 했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보게 되면 상층부에 있는 실외기, 자, 에어컨의 실외기 같은 경우 연소되지 않았죠. 자, 그것을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염의 이 이격거리가 상당한 것을 미뤄보아, 자, 이것도 일종의 이 종횡비와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이때 당시에 바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시뮬레이션 같은 것으로도 한번 우리가 해볼 예정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모형 실험에 의해서 상층부 연소 확대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욕구의식을 무차원 발효, 우리가 공부했던 무차원 발효도 있죠. Q스타 마크는 CP의 이 로우 무한대 D 무한대 루트 G D의 2분의 5승의 Q. 여러분 기억납니까? 무차원 발효 속도. 자, 우리가 공부했던 무차원수가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 무차원 발효 속도 Q스타 마크. 자, 이것은 풀륨할 때 풀륨의 이 거리라든지 풀륨의 모든 관계를 무차원수, 무차원 발효 속도로 우리가 표현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먼저 식에 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다음과 정리가 돼서, 자, 로우분의 로우 무한대는 T 무한대분의 T0로 다시 바꿔 쓸 수 있고, 자, 이것은 이제 로우 T는 일정하기 때문에 어렵던 거죠. 다시 세타는 다음과 같이 Q 프라임의 Q 스타 마크의 3분의 2의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임무의 위치 XY 온도 델타 T XY로 바꿔주고, 자, T 무한대분의 T0, 이것은 실제 상태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자, 이것은 일단 제거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타는 Q 무차원 Q 스타 마크의 3분의 2승에, 자, 다음과 같은 식을, 자, 세타 D분의 X, X축과 Y축, D분의 X와 Y는 Q의 2분의 3분의 2승의 T 무한대의 델타 T XY. 여기서 RD라는 것은 등가 반경입니다.
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실제 그런지, 자, X와 Y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 모형 실험에서 분출 열기류의 각 위치에서의 온도, 델타 T를 측정하고, 그 무차원 온도 식에 델타 T, X, Y를 대입해서 산정하게 되면 실제 사이즈에서의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타의 D분의 X분의 D분의 Y는 자, 기하학적 상사 법칙이 성립된다 이거죠. 자, 요 내용을 이용하여 그래서 D라는 것은 등가 환경 혹은 개구 높이라든지 개구에서의 분출기류의 두께가 해당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어떤 걸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자, 그 내용을 또 우리가 실제 한번 검증을 해보게 되면, 자, 왼쪽은 둘로 나누어서 위쪽은 소규모 실험, 밑에는 중규모 실험. 그리고 변수가 주로 발열 속도들입니다. 발열 속도라는 건 HRR, 열 방출률 얘기죠. 열 방출률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실제로 측정된 온도의 분포는 발열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죠. 위쪽도 다 다르고 밑에도 다 다르고, 반면에 위아래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무차원 온도를 이용하게 되면 위와 아래가 아주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무차원 온도를 이용해서 성상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차원 온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만약 무차원 온도 세타가 주어지게 되면, 자, 우리는 무차원 온도 항상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었죠. 기하학적으로 상수한 위치의 온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모형 실험은 델타 T라고 하게 되고, 실물 실험은 델타 라지 T는 Q분의 Q의 3분의 2승에 D분의 D의 3분의 5승. 자, 화원의 발열 속도와 대표 치수, 등가 반경, 개구 높이, 분출 높이, 분출기류의 두께 등 이런 것만 주어진다고 한다면 화재에서의 화재실 온도, 분출하는 온도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개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실물 크기의 이 건물의 화재에서 상승 온도 1000켈빈의 최성기 화재로 가정하게 되면, 자, 모형 실험에서 나오는 결과를 이용하여 최성기 실물 크기로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온도 상승 델타 T는 몇 도가 될 것인가? 자, 이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은 다시 개구 분율을 이용해서 Q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또다시 세타는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H분의 5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이용하여 풀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서로 이용해서 온도 상승 온도는 델타 T는 59켈빈. 이거는 모형 실험일 때 얘기입니다. 5분의 1로 줄인 거. 자, 이것을 다시 키워놓게 되면 개구리의 이 모형과 실물 위치에서 하게 되면 온도 상승도 마찬가지로 59켈빈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한 거죠. 한 가지 방법은 모형 실험 결과를 다시 또 본래 사이즈로 환원시켜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있었던 델타 T를 구하는 방법에서 모형 실험과 실물 실험과의 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또 동일하게 델타 T는 59켈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다섯 번째로 미연가스의 연소 발열이 되겠습니다. 자, 분출하염은 환기지배 화재에서 가장 빈번하게 대표적인 화재 현상입니다. 자, 이것은 분출의 발열 속도, 열 방출률은 전체 일본의 가스의 발열 속도에서 외핵 화재의 발열 속도를 빼주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Q 플레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전부 환기지배 화재의 연소 속도,
목재 유효 발열량, 또 공기량당의 발열량, 또 유입 공기 속도 등을 전부 여기에 넣어주게 되면, 자, 의식으로부터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100A√H 킬로와트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열분해 가스의 발생을 고려해서 공기 유입 속도를 약 한 10% 정도 낮게 하게 되면 약 0.45로 바꿔서 하게 되면 250A√H 킬로와트, 대략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토대로 해서 개구로부터 분출가스의 합계 열량은 다음과 같이 Q는 CP의 T-D 무한대 MS 플러스 Q 플레임, 다시 이것을 MS를 MA와 MB로 다시 나눠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구 분류 풀륨의 유량. 우리가 예전에 구획 화재에서의 풀륨은 다음과 같이 0.08, Q의 3분의 1승, 제 3분의 5승을 표현했지만, 이번에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개구 분류 풀륨, 분출 화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 분류 풀륨에 대해서는 어떠할지. 자, 이것은 이제 이 두 가지 풀륨이 있다 이거죠. 하나는 구획 화재의 풀륨, 분출 화염으로부터 오는 풀륨. 자, 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MP는 다음과 같이 0.072, 약간 앞에 이 상수가 틀리죠. Q의 3분의 1승에 제세, ZD, Z0의 3분의 5승, 나머지는 전부 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MP를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여기서 MP라는 것은 분류 풀륨, 여기서 Z0, Z은 개구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또 그다음에 ZD는 중성대의 높이에서, 개구 높이에서 중성 높이에 뺀 거, 또 가상 전멸은 거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한다. 자, 이것은 어떤 야마다라고 하는 그 박사의 연구 결과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유사한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주 많은 실험을 해서 소규모 실험과 중규모 실험을 했더니 MP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성립이 되고, 그 식에 대한 편차도 거의 없더라. 아주 좋은 데이터입니다. 자, 3분의 5승에 비례한다 얘기죠.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MP, 분류 풀륨의 MP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선 개구리의 밀도를 우선 구할 수 있죠. 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델타 로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각각의 식을 더해주고 1.7kg/s 나와지게 되면 개구리의 열량이 등장하죠. 자, 이것을 가지고 Z0와 ZD를 구하게 되면 Z0와 ZD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MP는 자 0.072에 Q의 3분의 1승, Z의 3분의 5승인데 Z는 Z과 ZD와 Z0의 합이다. 그래서 각각 값을 전부 더해주게 되면 8.5kg/s로 등장한다. 자, 요 내용이 전반적인 분류 풀륨, 분출 화염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요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명확하게 이해한 이후에 여기에 국내에 사용되는 다양한 소방 시설들이 과연 이것들과 서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건축적인 요소에서 화재 이 방화 구획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또 외장재 문제,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개구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번에 제30강으로서 다음과 같이 이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개구부 분출 열기류의 기류축과 온도 분포는 엄밀식과 근산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했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들을 우리가, 하나는 기류축, 또 하나는 온도, 종장창인지 횡장창인지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종 그 개구부의 형상
측량만을 이용해서도 온도까지 또 예측할 수 있다. 특히 분출혈균의 축상 온도에 대해서도 온도와 이 무차원 온도와 무차원 거리를 이용하여 양쪽을 거리를 계산하면 온도를 예측할 수 있고 온도를 계산하면 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자 이런 원칙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또 발코니의 효과에 대해서도 종장창 같은 경우에는 초기엔 차이가 나지만 나중엔 모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횡장창 같은 경우에는 모아지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거죠. 또 분출혈균의 온도 분포와 무차원 온도에서도 다음과 같은 식들을 이용하여 모형 실험에서 실물 실대 사이즈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미연 가스 연소 발열도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구 분류 풀륨의 유량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획 화재 풀륨은 MP는 0.08이었지만 이번엔 0.072 앞에 상수가 좀 다릅니다. Q의 3분의 1승, 발열 속도의 3분의 1승에 제세, 제띠와 제제를 전부 더하여서 젯은 상층 개구로부터 높이, 제띠는 개구 상단의 중성 높이를 뺀 거리, 가상 전멸은 거리를 더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번 제30강을 계곡으로부터 분출하는 열구리의 온도 분포와 유량 해석을 우리가 전부 공부할 수가 있었고요. 자, 요 내용을 공부한 이후에 우리는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예제를 한번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다음 예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FDS 모델링, FDS를 통해서 분출 화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해보려고 하고요. 또 유한 최저법 같은 이런 이론적인 내용도 우리가 해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존 모델과 필드 모델은 어떻게 서로 다른지, 자, 이 내용이 우리 결론이 되겠죠. 이번 한 학기 공부한 이 결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것까지 잘 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레포트를 잘 해서 마무리해 줘서 이번 학기 말까지 잘 한번 여러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화재 시뮬레이션 또 존 모델과 CFD 모델 요 관계에 되는 요 내용의 제30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존 모델과 분류 풀륨, 분출 화염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양한 식들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